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믿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최근 법정에서 있었던 한 장면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개그맨 박수홍 씨의 친형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이었는데요. 이 사건 단순히 연예인 가족 간의 금전 문제로만 보기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62억, 그 숫자의 무게. 박수홍 씨의 친형 부부는 무려 62억 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오랜 기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62억이라는 숫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금액이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쌓인 신뢰와 배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착취가 있었으니까요. 검찰은 이번 공판에서 강력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계획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범죄라고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는 겁니다. 박수홍을 위해 썼다는 변명 친형 측은 재판 내내 주장했습니다. 동생을 위해 돈을 썼다고요. 하지만 검찰은 이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며 실제로는 본인들의 사치와 재산, 증식에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했죠. 더 큰 문제는 이들의 태도였습니다. 피해자인 박수홍 씨를 오히려 탓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해요. 우리가 키워줬는데 배은망덕하다,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식의 발언들이 법정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피해자를 다시 한번 상처 입히는 이른바 2차 가해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결국 검찰은 무거운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친형에게는 징역 7년, 형수에게는 징역 3년. 법정은 순간 숨이 멎은 듯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7년이라는 시간 한 사람의 인생에서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하지만 30년 넘게 동생을 이용하고 62억이라는 거금을 빼돌렸다는 점을 생각하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법정에 울려 퍼진 한마디 구형이 선고되는 순간 박수홍의 친형은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부모를 보살필 형제가 없다, 선처해달라. 이 한마디에 법정이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진심 아닐까? 하지만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정작 동생의 인생은 생각하지 않았으면서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단어는 참 특별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끝없는 희생, 용서와 이해, 이 모든 아름다운 가치들이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죠. 하지만 때로는 이 가족이라는 이름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가족끼리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 피는 물보다 진하다잖아. 이런 말들이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박수홍 씨가 겪은 일이 바로 그랬습니다. 박수홍 씨는 1993년 데뷔했습니다. 그때부터 친형이 매니저로 일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아마 서로 좋았을 겁니다. 믿을 수 있는 가족과 함께 일한다는 것, 그보다 든든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모든 수입은 형이 관리했고 박수홍 씨는 자신의 통장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30대가 되어서도 40대가 되어서도 그저 형이 주는 용돈으로 생활했다고 해요. 그렇게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랑이 용기를 준 진실. 2021년 박수홍 씨는 큰 결심을 합니다. 바로 형을 고소하기로 한 거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가족인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그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바로 현재의 부인 김다혜 씨였죠.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을 때 세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하나둘씩 드러난 사실들. 친형 부부는 박수홍이 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돈을 빼내 본인들 명의의 건물을 사고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 박수홍 씨가 군 복무 중일 때도 CF 출연료를 몰래 받아 챙겼다고 합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요. 가장 가슴 아픈 건 박수홍 씨 본인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30년을 일했는데 정작 본인 명의 재산은 거의 없었던 거죠. 변하지 않는 태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혹시 진심 어린 사과라도 하지 않을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친형 측은 끝까지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오히려 박수홍 씨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동생이 배은망덕하게 구는 것, 이런 식의 발언들이 계속됐죠. 진정한 반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 징역 7년이 구형되는 순간 친형이 남긴 말, 부모를 보살필 형제가 없다, 선처해달라.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분들은 안타까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계신데, 하지만 많은 분들은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정작 동생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건가? 30년 동안 동생의 인생을 착취하면서는 한 번도 동생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부모님을 들먹이는 것이 과연 진심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어디까지일까? 신뢰를 배신한 사람에게도 용서의 기회는 주어져야 할까? 피해자가 가족을 고소하는 건 정말 잘못된 일일까?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누군가를 착취하고 이용할 권리를 주지는 않는다는 것, 그리고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니라는 것. 박수홍의 선택. 박수홍 씨는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가족을 고소한다는 것, 세상의 모든 걸 알린다는 것,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선택 덕분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많은 분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나도 목소리를 낼 수 있구나. 이건 내 잘못이 아니구나. 그런 깨달음을 준 거죠. 판결을 기다리며 지금은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과 3년. 실제 선고는 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더 무거울 수도, 더 가벼울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미 진실은 세상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수홍 씨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 박수홍 씨는 현재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아이도 태어났죠. 고통스러운 과거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고요. 물론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겁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배신감과 상실감, 가족에게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홍 씨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일들, 신뢰가 무너진 순간들, 그리고 그럼에도 다시 일어서는 한 사람의 용기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건 단순히 슬픔만은 아닙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 잘못된 관계에서 벗어날 힘,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이런 것들도 함께 남겨주죠. 만약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기억하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당신을 억압할 권리를 주지는 않는다는 것, 그리고 당신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 박수홍 씨처럼 어려운 선택을 했지만 결국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듯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박수홍 씨가 이미 이긴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용기에서 배웁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정의는 결국 이긴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